리의 여정, 원작 김민정. 오전 6시 30분 도쿄의 아침. 39살 생일 아침 신주쿠 교인이 내려다 보이는 원룸에서 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미역국을 끓인 일이 아닌 다리털을 제모하는 일이었다. 리는 그것이 그녀가 잠자리를 함께할지도 모를 누군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면도날을 쓸어 올리며 리는 알이 통통하게 벤 자신의 종아리를 내려다본다. 리는 종아리 알이란 단어를 혐오한다. 알을 베다는 더욱 그렇다. 대체 무슨 수로 종아리가 알을 벨 수 있단 말인가? 근육이 무리하게 커진 후 지방이 붙었을 뿐이다. 저명한 모 일본인 작가는 종아리에 알이 벤 여자를 향해 자해를 많이 한 달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리는 고교 시절 그 부분을 읽고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이젠 그런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피식 웃고 만다. 리는 다리는 물론이고 팔과 손등, 털까지 깔끔하게 제거한 회사 동료 사해를 떠올렸다. 얼마나 편한데. 매일 미는 거 귀찮지 않아? 시간 절약이야. 대체 이 시대의 여성들은 누구를 위해 제모하는 걸까? 어린 시절 리의 엄마는 말했다. 털이 많아야 미인이다. 너는 털이 많아서 미인이야. 리는 털이 많았다. 머리숱도 많았고 눈썹도 그랬고 음모도 그러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일자 눈썹을 관리해야 했다. 리의 엄마는 항암 치료를 할 때 부끄러운 듯이 이렇게 말했다. 거기 털도 다 빠졌다. 엄마, 그런 소리 마. 브라질리안 왁싱도 있어. 도쿄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조용한 도시다. 버스나 전철에서 전화를 받는 이는 드물다. 일본에선 가능한 눈에 띄어선 안 된다는 안목의 룰이 있다. 옐로우 카드 없는 레드 카드의 삶. 도쿄에서는 누군가와 다른 것이 딱히 긍정적인 의미로만 작용하지 않는다. 도쿄의 사람들은 늘 최악을 생각한다. 평생 지진에 시달리다 보면 그렇게 된다.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도쿄에선 미운 털에 박히지 않는다는 의미다. 무난한 이만이 무사할 수 있다. 오전 11시 20분 티에 관한 기록. 점심에 클라이언트와 미팅 예정이고요. 오후엔 시사회 좀 들렸다가 4시쯤 들어올게요. 리는 서둘러 회사를 나선다. 사회는 리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어보낸다. 사회는 눈치가 빠르다. 더불어 눈치챈 것을 미소로만 머금는 관대함도 지녔다. 리는 사회에게 무엇을 선물할 생각이다. 지금 리가 향하는 곳은 프렌치 레스토랑 비론이다.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티 요즘 많이 바쁘죠? 아무리 바빠도 오늘 리의 생일이잖아요. 생일 챙기기엔 좀 민망한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죠. 그렇다. 먼저 연락을 하는 쪽은 늘 티다. 사실 작년 생일 리는 Y로부터 바람을 맞았다. 아이가 아파. 오늘 못한 만큼 나중에 잘할게. 그날 Y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도쿄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신주쿠 파크 하야트 호텔 바에서 리는 홀로 38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그날 우연히 리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티였다. 티는 그날 아이보에게 바람을 맞았다고 했다. 무대에선 비틀즈의 노르웨지언 우드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무라카미 하루키 아세요? 전 그 소설 때문에 상처받았는데요. 왜요? 다리가 굵어서요. 그런 대목이 있었나? 뭐 잘 기억나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리와 티는 2, 3주에 한 번꼴로 만나 식사했다. 저녁을 먹는 일이 대부분이었고 틈이 날 땐 오늘처럼 점심을 함께 했다. 가끔 티는 일본에서 가장 맛있는 빵이라며 리의 회사 앞까지 비론 바게트를 들고 찾아왔다. 바쁘죠?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잠깐 빵만 주고 갈게요. 리도 익히 알고 있는 빵집이다.
비로는 시부야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이자 리에겐 특별한 장소였다. 리에겐 특별한 이가 있었다. 이곳에서 리는 테오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었다. 티가 다부진 어깨를 가진 것과 달리 테오는 가녀린 어깨의 호리호리한 체구였다. 대학원에 갓 입학한 리에게 테오는 전부였다. 테오를 통해 일본어를 익히고 일본 사회를 배웠다. 30. 그러니까 9년 전 무작정 일본으로 온 리는 자신이 이곳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테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리의 일본어가 늘면서 특히 취업을 한 이후 리는 테오가 부담스러웠다. 리짱, 우리 함께 살자. 리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대답하지 않았다. 리가 일본 생활을 통해 더 정확하게는 테오를 통해 배운 거절의 방식은 노라고 말하지 않으며 웃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무난한 사람만이 무사할 수 있다. 농어가 부드러우면서도 맛이 농후해요. 리짱,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티는 늘 사람 좋게 웃는다. 티와는 심야 영화를 보기도 했고 이른 아침 파머스 마켓으로 드라이브를 다녀오기도 했다. 리는 티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지난 1년간 티와는 손도 잡아보지 못했다. 리는 티가 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티는 실제로 동성인 룸메이트와 동거 중이다. 티는 룸메이트를 아이보라고 부른다. 아이보는 일본어로 단짝, 파트너라는 의미다. 리는 때론 질투를 느꼈지만 한 번도 티에게 내색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사랑과 우정 사이를 오가기엔 리는 마흔이 코앞이다. 리는 플라토닉 관계를 믿지 않는다. 티는 좋게 말하면 미스테리어스하고 나쁘게 말하면 애매모호하다. 티뿐만 아니라 일본 남자들이 모두 애매모호해. 무슨 생각해요? 뭐 좋은 일 있어요? 그냥 뭐 여기 바게트 정말 맛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영화 봤잖아요. 새벽 2시에 좀비 영화. 기억나요? 남을 좀비로 만들어야 살 수 있는 좀비가 자신의 처지를 애처롭게 여기는 게 저는 좀 철학적으로 느껴지던데. 그날 말이에요. 우리 같이 있을 걸 그랬나 봐요. 안 그래요? 리가 피곤해 보여서였는데 제가 찬스를 놓쳤군요. 실은 그날 아이보한테 감기 걸렸다는 연락이 왔어요. 안타깝네요. 리는 티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어떤 이들은 거절할 때 당신을 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리는 자신의 용기 없음을 배려로 바꿔치게 하려는 티의 입을 바게트로 찔러넣고 싶었다. 식사를 마친 티가 계산서를 들고 나선다. 리도 지갑을 들고 티를 쫓는다. 이리 주세요. 제 건 제가 낼게요. 오후 1시 15분. 오에 대한 기록. 리의 휴대폰이 울린다. 나야. 지금 긴자에서 전철 탔어. 오는 항상 이런 식이다. 약속에 먼저 나오기는커녕 늘상 지각이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온다. 지금 집 나왔어. 이제 식사가 끝났어. 막 지금 옷 입으려던 참인데. 와, 하늘 좀 봐. 너무 맑지? 달이 참 예쁘다. 알아? 나스메 소세키는 I love you를 달이 아름답다고 번역했대. 오는 리의 상대 중 가장 무관심하고 가장 무책임한 남자다. 그런데 리는 아직 오와 헤어지지 못했다. 오는 6살 어린 대학 후배다. 리가 대학원생으로 일본에 왔을 때 오는 학부생으로 러시아어를 전공 중이었다. 오는 곧장 리의 손을 이끌고 학교 앞 공원으로 갔다. 여기 비행장이 있는 거 알아? 뭐 매일은 아닌데 여기서 가끔 비행기 뜨는 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하늘에 노을이 지고 있었다. 일본의 노을은 한국처럼 붉지 않았다. 은은한 노란빛이었다. 오의 곱슬머리 위로 노을이 번졌다.
오는 키가 큰 어린 왕자 같았다. 갓 일본에 온 리는 모든 게 어색했다. 리는 존댓말만 배웠을 뿐 반말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다. 그런 리에게 반말을 걸고 반말을 가르친 건 오였다. 나는 네가 존댓말만 쓰는 것도 좋아. 무척 섹시하거든. 하지만 반말하고 싶어? 그럼 대답부터 바꿔봐. 이젠 누가 뭐라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예스건 노건 그냥 이렇게. 리는 오가 시키는 대로 해봤다. 이라고 대답했을 뿐인데 어떤 이는 예스로 알아들었고 어떤 이는 노로 알아들었다. 일본인들은 애매했다. 어차피 회색 사회야. 일본에는 무언가를 극도로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드물어. 여기 회색들만 있을 뿐이야. 전쟁이 일어나면 자국 편을 들었다가 전쟁 끝나면 자국을 혐오하는. 응? 지금은 리에 대해서 대부분 회색 평가를 내릴걸? 아무도 당신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아. 하지만 작은 파문이 당신을 혐오하게 되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어. 여기 그런 곳이야. 오는 학부를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않았다. 이 어린 왕자는 세상 어디에도 자신이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해버렸다. 네가 집세 내고 같이 살자. 어때? 나 사귀는 사람 있어. 그럼 셋이 같이 살까? 오는 항상 그런 식이다. 그 시절 리의 연인은 지방대 영문과 조교 K였다. 태호와 헤어진 리는 지도교수로부터 한국어를 가르쳐 주라며 K를 소개받았다. 한국어 초급을 뗄 무렵 K는 서투른 한국어로 리에게 키스하고 싶다고 말했다. 리는 K의 입맞춤을 받아들였고 다음번 도쿄에서 만나 그와 하룻밤을 보냈다. K가 도쿄로 올라오는 날이면 둘은 늘 밤을 함께 보냈다. 그런데 K가 교수로 진급한 후엔 도쿄로 강의하러 오는 일이 점점 줄었다. 그때도 오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오는 연애나 섹스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겹잖아. 여자를 만족시켜야 한다니. 경제적으로건 육체적으로건 그런 책임감이 끔찍해. 내가 동물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허리를 흔들면 리는 만족할 건데? 리의 생일에도 오는 역시 30분이나 늦었다. 리는 올림픽을 앞두고 한참 공사 중인 시부야역을 빠져나와 히카리의 8층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사 중인 시부야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대단하네. 한마디도 표현도 못하겠어. 뭐랄까? 웅장하다? 촘촘하게 짜인 성냥으로 만든 건물 같아. 시부야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 기왕이면 스크램블 교차로도 좀 편하게 바뀌면 좋은데. 그건 시부야의 상징인데 과연 바뀔까? 도저히 건넬 수가 없어. 줏대가 없는 걸까?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 너 같은 사람을 위해 지하도가 있는 거야. 지하도까지 깨고 있었어? 네가 나보다 더 일본 사람 같다. 리, 혹시 내가 일본 사람 같다고 해서 화났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어쩌다 보니 나온 말인데. 다음엔 함께 디즈니랜드에 갈까? 못 갈 것도 없잖아. 못 갈 것도 없지. 비용을 네가 낸다면. 오는 언제나 그런 식이다. 호텔 비용, 식사비, 여행 경비, 영화요금, 커피에 팝콘까지 늘 리의 몫이다. 리는 그게 오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 섹스에 무관심한 오와 달리 리에게는 섹스는 꼭 필요한 무엇이다. 하지만 특별한 무엇은 아니다. 그것은 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리의 몸을 달래주며 리의 호르몬을 달래준다. 리는 사랑과 섹스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가 리를 탐한 적은 거의 없었다. 오는 오로지 가슴이면 충분해를 반복했다. 오늘은 차만 마시고 헤어질 거야? 아무래도 아무래도는 또 뭐야? 그레이존인 거지. 네가 말하는. 당신이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가슴을 아직 만지지 못했는데. 그건 네 사정이고. 리는 시니컬한 오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뿐이다. 리는 이 정도 희생이면 그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오후 7시 19분 Y에 대한 기록.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 별로. 와인은 저녁부터 먹자며 리를 가구라차카의 일식집으로 데려간다. 와인은 리에게 작은 꽃다발을 안긴다. 일식집 스태프들이 해피 버스데이 송을 불러주었다. 이런 거 안 어울려. 뭐가? 일식의 해피 벌스데이가? 아니면 꽃다발? 둘 다요. 와인은 윙크를 날린다. 그렇다. 그는 윙크 따위는 가볍게 날릴 수 있는 일명 거품 경제 세대다. 일본이 가장 풍요롭던 시절에 태어나 대학을 졸업했고 너무 쉽게 좋은 기업에 취직한 세대. 그런 Y 역시 일본 최대의 출판사에 입사했다. 그는 고도성장기에 단물만 빨아온 세대다. 그는 스스럼 없이 윙크를 날리고 스스럼 없이 손을 잡으며 스스럼 없이 키스를 한다. 여자를 좋아하고 섹스를 즐긴다. 리는 Y가 만나는 여자가 자신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Y에게는 훌라 댄스를 취미로 삼은 리보다 젊은 아내와 두 아이도 있다. 섹스는 스포츠야. 처음 만난 날 Y가 말했다. 영화 시사회가 끝나고 관계자 파티에서 리는 Y를 만났다. Y는 네가 근무하는 영화 배급사에서 개봉하는 영화의 원작 소설 판권을 담당하는 편집자였다. 리는 그날 차이나 드레스를 입었다. 리에게는 아담한 키와 어울리지 않는 풍만한 가슴이 있었다. 학창 시절 펑퍼짐한 티셔츠로 가슴을 감추고 살던 리는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가슴이 푹 파인 V넥 티셔츠를 입었다. 리는 감추는 것보다 드러내는 것이 속 편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런 리를 알아본 이는 Y였다. 파티가 끝나고 사케를 한 잔 마신 Y가 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남자하고 여자가 친구가 된다고? 난 믿지 않아. 리는 그 말을 이해했다. 리도 같은 생각이다. 리도 복잡한 연애가 싫었다. 가족을 이룬다는 건 더더욱 그렇다. 사실 리의 엄마는 늘씬한 다리를 자랑하는 모델이었다. 리의 엄마는 다리 모델로 최고의 인기를 누릴 무렵 한 사업가를 만나 결혼했고 평생 시집살이를 했다. 여자가 다리를 드러내는 것은 천한 일이라고 리의 아빠는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늘씬한 다리를 조금 더 드러내지 못한 채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암에 걸렸고 결국 이혼했다. 엄마는 행복했을까? 리는 가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잘 지내? 괜찮은 거지? 그럼 엄마는 혼자 사는 게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 29살이 되었을 때 주변에선 리에게 결혼을 해야 한다며 이 사람 저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렇지만 마음에 드는 이를 만날 수는 없었다. 누구와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성격이 좋은 사람을 고르는 것은 남을 재단하는 일이 아닐까? 리의 궁금증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섹스는 잘 못하지만 성격이 좋은 남자. 궁합이 좋지만 경제력이 부족한 남자. 친절하지만 수다스러운 남자. 리는 도저히 고를 수 없었다. 리는 재단하는 것도 재단을 당하는 일도 딱히 의미를 둘 수가 없었다. 결국 리는 조용히 비행기 티켓을 샀다. 섹스는 스포츠야. Y는 리에게 그런 말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남자다. 그렇게 시작된 관계가 이미 3년? 말하자면 Y는 금요일의 남자다. Y가 스마트폰을 꺼내 음악을 튼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마일즈 데이비스 들을 때 나는 가장 행복해. 리는 어때? 생각나는 남자라도 있어? 태우. 일본에 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야. 프로포즈도 받았는데. 거절했구나. 결혼하면 한 사람이랑만 섹스하는 거 지겨울 것 같았어. 기혼에서도 섹스를 즐길 수 있지. 나처럼. 그때 태우가 이런 말을 했어. 나를 도와주겠다고. 뭘 도와주려고 했을까? 내 일본 생활을? 아니면 결혼 후의 가사를?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아이보 말이야.
아이보.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당신의 아이보가 나처럼 산다면? 우리 아내가? 그럴 리 없지. 그럼 절대 없을 거야. 오전 12시 5분. 결혼은 꼭 해야 하는가요? 결혼은 꼭 해야 할까? 신주쿠의 게이바에는 부장과 사에, 간호가 함께 술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리는 사이의 메시지를 받고 신주쿠로 향했다. 사이는 오늘이 끝나기 전에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한 잔 마시자고 했다. 서프라이즈! 와, 선배 40 되신 거예요?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했다. 39이라니까? 30대와 40대가 다른 거 모르니? 마흔 언저리. 요즘 멜로 하면 around 40죠. 그래, 39이든 40이든 거기서 거기지 뭐. 자, 그러면 다 같이 건배합시다. 짠! 리짱, 오늘 어땠어? 30 마지막 생일인 거잖아. 어땠긴 그냥 그랬어. 아유, 싱겁다. 그렇지 뭐. 이죠. 오늘 말이에요. 사회 선배 터뜨렸어요. 뭘? 무슨 소리야? 네. 놀라지 마세요. 우리 말이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어? 부장님하고 사해? 우리 결혼하려고 해. 사혜 씨도 39이잖아. 그 40 되기 전에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해. 일은 어쩔 건데? 회사 그만둘 거야? 39, 돈도 없고 아이도 없는데 남편 하나 얻었다고 일을 그만둘 수 없지. 이 두 분 때문에 오늘 회사 뒤집어졌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그래서 사혜 씨한테 프로포즈를 했지. 아무튼 부장님, 사혜 선배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이거 갑자기 결혼이 막 하고 싶어지는데요. 근데 이 제가 번 돈을 여자하고 아이가 다 쓴다는 거는 좀 끔찍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매일 한 여자랑 사는 건 더 지겨울 것 같고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하다. 퇴근하고 가면은 귀여운 여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 와, 이거 얼마나 좋을까. 그날 밤 리와 사에는 신주쿠 밤거리를 걸었다. 29의 리와 달리 39의 리는 진심으로 사에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었다. 사해. 부장으로 만족해? 뭐 그게 좀 작긴 하지만. 결혼을 해야 할까? 리도 가끔은 결혼을 생각한다. 그러다 고개를 젓는다. 티는 리에게 호감을 느끼고 리 역시 티에게 호감이 있다. 하지만 석 달을 만나도 티는 잠자리를 가질 생각이 없다. 오는 지적이고 인물이 훤하다. 하지만 위에서 군림하려고 드는 오를 구슬리며 살 자신은 없다. 만일 Y가 이혼을 하고 나온다면? 그렇다고 해도 리는 Y를 받아들일 생각은 결코 없다. Y는 누구와 살아도 바람을 피울 것이다. 그것이 Y이기 때문에 리는 때로 T와 때로는 O와 때로는 Y와 식사를 하고 섹스를 즐길 것이다. 이것이 리이기 때문에 리는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걱정 마 엄마. 나 미역국 챙겨 먹었어. 리는 철저히 이기적이고 싶다. 온전히 리로서 무사히 도쿄에 자리하고 싶다. 홀로 사는 삶은 유별난 것일까? 차라리 무난한 인생이 아닐까? 택시 안 라디오에서 마키하라 노리유키가 돈나 도키모를 열창하고 있다. 어떤 때라도 방황하는 날들이 하나의 대답을 찾아줄 수 있을 거라 나는 믿고 있다.